이 시간은 신구약 중간사 로마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의 시작은 BC 753년 테베레 강가의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합니다. 흩어져 살던 작은 공동체가 외부의 공격을 막고 내부 질서를 유지하려면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했기에 왕정 체제가 등장합니다. 초기의 로마 왕들은 공동체의 대표자에 가까웠습니다. 전쟁이 나면 군대를 이끌었고 재판을 주재했으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기원전 7에서 6세기 에트루리아계 왕들이 지배하던 시기에 로마는 급격히 성장합니다. 도로, 신전, 하수도 같은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었고 왕권이 점점 집중되었습니다. 왕이 공동체 대표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변해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BC 509년 마지막 왕 수페루부스 시기에 벌어집니다. 왕의 아들이 귀족 가문의 여인 루크레티아를 능욕했고 그녀는 수치심으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사건으로 귀족들은 봉기했고 왕가는 추방되었으며 로마는 왕이 없는 공화정으로 전환됩니다. 공화정의 핵심은 권력 분산으로 최고 두 명의 권력자를 집정관으로 세우고 임기는 1년으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는 여전히 귀족, 원로원이 장악했고 평민들은 정치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는 빠르게 성장합니다. BC 264년 로마는 카르타고와 지중해 패권을 놓고 충돌하는데 이것이 바로 포에니 전쟁입니다. 특히 BC 218년에 발생한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의 장군 하니발이 코끼리를 끌고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 본토로 침공하면서 로마는 여러 차례 참패를 당하고 멸망 직전까지 몰립니다. 그러나 로마의 아프리카누스가 한니발을 격파하면서 로마는 지중해 패권국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쟁의 이익은 귀족들에게 집중되었고 전쟁에 나갔던 평민 병사들은 농지를 잃고 몰락하면서 평민 병사들은 자신을 먹여 살려준 장군 개인에게 충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등장합니다. 카이사르는 오래된 귀족 가문 출신이었지만 실제 정치적 영향력은 약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평민과 군중의 지지를 얻는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카이사르는 젊은 시절부터 군사적 능력과 웅변술로 인기는 있었지만 돈도 부족했고 정치적 배경도 약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기원전 60년 당시 로마 최고의 장군 폼페이오스, 로마 최고의 부자 크라수스와 손을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삼두 정치입니다. 이 동맹은 서로의 필요를 정확히 계산한 현실적인 정치 거래였습니다. 폼페이우스는 동방 원정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원로원은 그의 영향력 확대를 두려워해 병사들의 토지 분배와 업적을 공식으로 인정하는 것을 미루고 있어 이를 관철시킬 후원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크라수스는 부에 비해 군사적 명성과 정치적 위상이 부족하여 이를 채우려 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재정적으로 부족했고 급진적인 개혁 성향 때문에 원로원의 경계를 받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에게는 집정관이 되기 위한 확실한 정치적 지지 기반과 실질적인 힘과 재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맺어진 1차 삼두 정치는 공식 제도는 아니었지만 실제로는 언론보다 더 강력하게 로마 정치를 움직였고 그 중심에는 카이사르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카이사르는 BC 59년 집정관이 됩니다. 집정관 임기는 1년이었고 임기 후 평민 신분으로 돌아올 때
정치적 공격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임기를 맞추면서 BC 58년 갈리아 총독, BC 58년에서 50년까지 재위하는데 이 자리를 확보합니다. 당시 로마 정치에서 정치인이 군대를 직접 지휘한다는 것은 곧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에서 엄청난 성과를 올립니다. 현재 프랑스, 벨기에, 독일 서부까지 정복했고 영국도 침공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카이사르는 막대한 전리품과 군대를 얻었고 로마 시민에게는 영웅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언론과의 갈등이 본격화됩니다. 특히 삼두 정치 멤버였던 폼페이우스가 원로원 편으로 돌아섰고 원로원은 카이사르에게 군대를 해산하고 무장 해제한 채로 로마로 들어오라고 명령합니다. 순순히 돌아가면 정치적 파멸이고 군대를 이끌고 가면 내전이 되는 상황입니다. BC 49년 카이사르는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이 순간은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로 상징되며 내전이 시작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쟁에서 8년 동안 함께 싸운 노련한 군단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폼페이우스와 원로원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그 시점에 이탈리아 안에 있는 병력은 많지 않았고 대부분 신병이었습니다. 게다가 원로원은 카이사르가 실제로 군대를 이끌고 들어올 것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 시내에서 내전은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폼페이우스는 그리스로 후퇴합니다. 폼페이우스는 그리스에서 병력을 모으고 해군을 장악한 뒤 준비된 상태에서 다시 싸우려 했습니다. 이 선택 덕분에 카이사르는 거의 저항 없이 로마를 장악합니다. 지체한 폼페이우스의 결정은 신속히 움직인 카이사르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은 BC 48년 파르살루스 전투에서 맞붙었으나 카이사르가 승리했으며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도망갔으나 이집트 왕 포톨레미 13, 포톨레마이오스 13세에게 암살당합니다. 이후 카이사르는 종신 독재관으로 임명되어 강력하게 개혁을 밀어붙이자 공화정을 지키려는 귀족들에게는 공포로 다가옵니다. BC 44년 3월 15일 카이사르는 원로원 회의장에서 브루투스를 포함한 원로원 귀족들에게 암살당합니다. 카이사르의 죽음은 혼란을 불러왔고 그의 양자 옥타비아누스가 등장합니다. 젊은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이름을 계승하고 군대와 민중의 지지를 빠르게 흡수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와 함께 2차 삼두 정체를 구성하고 이들은 BC 42년 그리스 빌립보 전투에서 반역자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일당을 격파합니다. 이후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결합하며 동방 지역에 집중했고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본토에서 민심과 제도를 장악합니다. 그러나 나눌 수 없는 권력의 속성은 갈등에서 전쟁으로 이어지고 결국 BC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연합 세력을 옥타비아누스가 물리칩니다. 마침내 BC 27년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 존엄한자,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칭호를 받고 로마 제국의 첫 황제가 됩니다. 이 시기 로마는 동방 통치를 위해 지역의 왕들을 세우는데 BC 37년에 유대 헤롯이 세워집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천하에 호적하라는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이 내려지고 그 로마 제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